네, 안녕하십니까. 통화적 클럽 최승현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종합주가지수도 190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도 연일 530포인트 초반에서만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몇몇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번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나면 또 좋은 시장이 오는 것이 시장의 어떤 순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장 잘 이겨내고 향후에 올 좋은 장을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장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원정 과장님, 그리고 오정훈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정원정 과장님부터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입니다. 앞서서 최승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지금 투자자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장입니다. 물론 저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시장도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 순환이 되는 게 모든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를 얼마나 잘 버티는지, 슬기롭게 버티는지가 지금 시장에서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절할 시기가 오면 이제 재빨리 손절을 하시고 조금 더 보유해야 될 종목이 있다 싶으면 너무 짧은 수익, 단기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장기로 가져갈 종목은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종목별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힘든 장에서도 좋은 수익률, 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데스매치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운영했던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시청자님께서도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정훈 전문가님도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정훈입니다. 시장이 어렵다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내 맘대로 잘 됐던 적이 그렇게 많이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항상 시장은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춰가지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시장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항상 어렵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잃지를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번 재기불능할 정도로 이렇게 한번 손실을 크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장이 좋아지고 뭔가 기회가 왔을 때도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고 지금 좀 살아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계속 투덜거리고 화내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상태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머리를 쓰시는 게 낫지 하늘만 보면서 자꾸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자세는 향후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냉정하고 철저한 판단 그리고 저희 어떤 조언들 이런 것도 참조하셔가지고 내일은 더 오늘보다 더 나은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유여당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나오면 저는 지금 주식, 현금 지금 원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8주차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예, 저부터 보유 영향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는 주식자산 비중 37% 정도 가지고 있고 현금자산 6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 종목은 오늘 제이비 어뮤즈먼트 한 종목만 보유했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 카지노 업체이고요. 제주도에 있는 신라호텔, 마제스타 카지노하고 합병한다고 해서 매수를 했고 매수한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었는데요. 일단 보유했더니 다시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다 판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거래 완료 종목들 보면 오늘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컴투스가 오늘 아주 좋았죠.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컴투스 게임빌 오늘 한 2번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2번 정도 거래를 했는데 워낙 요즘에 시장이 단편적으로 급등하고 또다시 급락하는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어서 전일에도 아까 봤지만 제이비 어뮤즈먼트는 상한가 갔다가 사실 어저께 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컴투스와 게임빌도 오늘 빠르게 매매하고 일단 현금화 시켰고요. 내일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집중화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들을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이 거의 94% 정도 되고요. 현금 보유 비중은 뭐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종목 교체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게임빌, PSK, KT뮤직, 대덕 GDS입니다. 게임빌하고 KT뮤직은 오늘 새롭게 좀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일단 컴투스의 어떤 약간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컴투스가 오늘 상당히 좀 장중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거를 확인하고서 게임빌도 역시 대응을 한 거고요. 게임빌 같은 종목은 좀 약간 그렇게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오늘 또 새롭게 편입한 PSK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평가 종목입니다. 반도체 쪽 종목치고는 지금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밸류적인 메리트나 그런 쪽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리고 2015년도도 그 반도체 증설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KT뮤직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매매를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지금 상태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나 또 매물대 6,000원대를 잘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일부 이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오늘 좋은 매수 기회가 와가지고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요. 여전히 뭐 밸류적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번에는 6,000원 이상을 돌파하는지를 한번 다시 관찰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 GDS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밸류적으로 좀 싸고 그 FPCB 업체들이 뭐 최근에는 요새는 이번 주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 이제 매기가 몰리면서 대덕 GDS가 가장 밸류적으로는 잘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덕 GDS를 지금 뭐 4천만 원 정도 편입을 좀 많이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유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대형주 섹터나 이런 쪽은 가져가지 않고 대부분 다 중소형주 섹터 쪽으로 지금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래 완료 종목은 오늘 이제 정리했던 이제 이라이콤, 키스트 그리고 그 전에 이익 실현했던 인터파크 INT, KT뮤직 이런 쪽을 매매했는데요. 이라이콤은 뭐 4분기 실적이 좋고 워낙 현금 자산도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긴 하지만 이 백라인 유닛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의 한계 그리고 상승 탄력이 둔화돼가지고 별로 비중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손절 처리를 했었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그 엔터 쪽이나 그런 어떤 향후 어떤 한류 어떤 성장 동력을 보고 좀 샀는데 여전히 뭐 힘이 없고 오히려 또 추가 하락이 더 심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바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종목은 바로바로 잘라버려야 되고 저도 조금 늦게 자르는 게 조금 후회되긴 하지만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전략이고요. 인터파크 INT는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유입돼가지고 조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상승 탄력 둔화 그리고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소폭의 이익으로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KT 뮤직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6,000원대의 어떤 매물대가 돌파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뭐 한 5,950원, 60원 이 정도의 한 13% 정도의 수익을 내고 팔고 다시 지금 오늘 다시 재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원정 과장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세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대면 엔터프라이즈 비중 한 40%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는 비중 36.5%좀 넘게 가지고 있고요. 차이나 하오란은 25.6%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매매 종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우리 정원정 과장님이나 오정훈 투자클럽 전문가님 질문 좀 하시죠. 네. 제가 먼저 드리면은 좀 아까우신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컴투스, 게임빌 그냥 보유하셔도 됐을 것 같고, 위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좀 그래도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고,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해까지 가져가지는 못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중소형주 섹터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중소형주 섹터까지 정말 다 무너져 버리면 정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매매할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섹터들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간헐적으로 물론 이제 변동성은 좀 있지만 간헐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덕지를 좀 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향후 어떤 중소형주 섹터가 지금 어떤 시장의 대형주의 어떤 대안이 돼가지고 좀 더 주도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견해를 좀 듣고 싶네요. 중소형주가 대안이 될 수 있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한 4%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 4% 정도 올라서 이제 한 10% 쪽으로 치고 가야겠다라고 승부를 걸면 그 종목이 계속적으로 좀 밀려서 다시 보합으로 오고 보합으로 오고 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를 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기 위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뭔가 급박하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예를 들면 4%의 승부를 걸었다 다시 밀려왔을 때 그 종목이 내리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수익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안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있어도 길게 기다릴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현금을 놔두고 다시 승부를 걸고 다시 만약에 그것이 실패해서 보합권으로 다시 밀려오면 다시 현금만 했다가 또 가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마찬가지죠. 게임빌이나 컴투스를 사실 어제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부터 사기 시작해서 오늘도 사실 올라갈 때 급격히 올라간다는 판단은 있었지만 워낙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장중에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또 보합으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기회는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한 번만 예를 들면 저점에서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 한 단계만 올라가 주면 사실 중소형주들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 살짝 올라갔다가 시장이 밀리니까 다시 밀려가 버리는 형태인데 시장이 여기서 바닥만 잡아주고 다시 한 번만 올라가 주면 종목들이 버티고 또 한 번 올라오니까 저희가 이제 뭐 40% 한 종목당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두 종목이 20%만 올라도 결국에는 수익률 10%는 쉽게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시장만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 연말 연초로 가면서 연속적인 종목 예를 들면 뭐 테마 상태에서 엄청나게 급변동하는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소만 좀 이루어지면 중소형주 쪽이 뭐 충분히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도 지금 1900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1900에 내려와서.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결국엔 1950선으로 만약에 향후에 움직이게 되면 그런 종목들도 중소형주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한진 과장님도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JB홈 뮤즈먼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체결은 안 됐지만 보니까 장중에 좀 매도 주문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전량 다 매도 주문 내신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만 좀 매도 주문 냈다가 체결이 안 돼서 지금 그냥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건데 매도한 가격대가 매도 주문 낸 가격대가 매수가보다 좀 낮은 가격대 같아요. 이거는 혹시 어떤 의미로 매도 주문을 내신 건지?
조금 전에도 우리 오정훈 전문가님한테 얘기할 때 했던 것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어떤 수익률에 제가 바닥으로 정해놓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0%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 JB 어뮤즈먼트를 한 5,8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한 14점 몇 %까지 가긴 했는데 일단 10%를 넘겨야겠다 그래서 보유를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내려왔었고 막판에 좀 급락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밀리면 수익률 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물량을 좀 축소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늘리자라는 측면에서 장중에 좀 매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선들은 지키면서 유지됐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고 게임빌 컴투스 정도만 거래하고 현금화 전부 시킨 상태에서 현금은 한 65%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현금 비중은 계속 조금 이 정도 수준 유지하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예, 일단 시장이 저는 뭐 연속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즉, 되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이 뭐 예를 들면 100종목이 있다면 10종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종목들도 지금 매수를 했었을 때 연속성이 있는 경우가 좀 작아요. 그래서 빠르게 매매를 하든지 만약에 연속성이 존재해서 버티게 되면 그런 종목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할 생각인데 아직 그런 종목들을 좀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저는 제 갖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브리핑은 아까 좀 해드렸는데 혹시 제 종목이나 매매한 거 보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좀 질문 네네. 드리겠는데 지금 KT뮤직 같은 경우는 워낙 기관 수급이 좋아서 네. 보유하시는 것 같고 게임빌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게임빌 같은 경우에 지금 게임빌도 마찬가지고 컴투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예.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지난 저점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면 진짜 크게 밀리는 거고 밸류에이션 자체에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빌이나 컴투스의 이런 어떤 매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코스닥 시장의 530선을 잘 지키면서 추세적으로 540, 550까지 올라오는 그런 구조를 예상하고 사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530은 지키면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기관 외국인이 살 거는 이 종목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신 건지 그 부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일단 본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컴투스나 게임빌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고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들어가가지고는 자칫하면 또 크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일단 양봉이나 어떤 메이저급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겠다 이제 그런 전략은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컴투스가 오늘 이제 가격 메리트가 이제 컴투스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서머너즈워가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약간 가치가 이제 부각되는 기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게임주의 어떤 신장 모멘텀이나 어떤 성장성을 더 부각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더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좋았지만 지금 이제 장이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컴투스 같이 이렇게 실제 현금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나 NC소프트 같은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게임주의 대안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컴투스가 제가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먼저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후속 부분으로 이제 게임빌을 이제 들어간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일단 철저하게 시장 대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얼마까지 두고선, 밸류가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보다는, 철저하게 시장 대응으로 그냥 단기적으로라도, 하다못해 내일이라도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지금 게임빌이나 컴투스는, 관심은 항상 갖고 있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잡는 거는 우리가 먼저 주도해가지고 잡기보다는 어떤 뭔가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 그때 잡으시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정원준 과장님.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이제 대덕 GDS가 네. 가장 비중이 크시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소폭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라인 얼마 정도 정해놓고 들어가신 건지.
그러니까 대덕 GDS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손절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메리트가 뭐 발생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FPCB 업체들이 워낙 뭐 실적이 안 좋았고 눈높이 자체가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올라왔을 뿐이지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온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막 올라가 있는 기업을 추격 매수해서 가는 그런 쪽이 아니라 좀 더 싸고 좀 더 밀려 있는 종목에서 이제 좀 매기가 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오히려 뭐 11,500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이평선이나 그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다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뭐 메이저급의 어떤 수급이 뭐 양매도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뭐 손절을 해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정고점이 한 12,500원, 6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데 그거만 뚫으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보다는 익절을 도대체 어디서 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10,000원짜리 주식이다 보니까 뭐 100원, 200원만 움직이더라도 수익률 차이가 좀 상당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수익률 차이가 뭐 가장 비중이 큰데 뭐 3%씩 나고 있으니까 전체 차지하는 수익률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우 과장님 종목에 대해서 리뷰 좀 하시죠.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 대명 엔터프라이즈,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 가지고 있고요.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번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었는데, 지금 데스매치 리그에서 좀 워낙 수익률이 조금 낮은 편에 있다 보니까 한번 승부를 걸어보기 위해서 차이나 관련주에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에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었고 양쪽 나눠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종목은 이제 대명 엔터프라이즈. 요거는 최근 국내 시장 영화 쪽 박스오피스 1위 하고 있는 혹시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누나한테 네.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같이 보자고. 네, 승현아, 이 딸내미가 네. 표 끊어줘갖고 네. 매형하고 같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니까 네. 너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약간 입소문이 타면서 독립 영화면서도 상당히 크게 지금 뭐 어쨌든 박스오피스 1위 하고 있던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누적 관객수도 지금 1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소문이 더 타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관객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으로는 비중이 제일 많이 있는 게 40% 정도 가깝게 비중이 실은 게 이 대명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에 조금 실었습니다. 이 대명 엔터프라이즈는 이 니마 그 건너지 마오라는 이 영화를 배급하는 회사를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급이 잘 되고 하면 연결 매출이나 이런 시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한 이틀 전에 매수를 했었었는데 어제 하루 거래 정지가 되면서 자동 매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확인하고 지금 부랴부랴 다시 재매수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저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에서 지난 수요일 날 차이나 그레이트를 이미 갖고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원정 과장님이 드디어 1등으로 가는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직장 뭐 바쁘시고 그랬겠지만 다소 좀 아쉽겠어요. 그렇죠. 이미 한번 팔고서 나온 다음에 재매수했었을 때는 이제 저도 손절가를 정해놨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오늘 정신이 똑바로 있었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시가에서 좀 매도를 했었어야지 됩니다. 특히 이제 차이나 그레이트도 그렇고 차이나 하오란도 그렇고 아침 시가를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보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매도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한가 들어갈 때까지 두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도 시장이 좀 마이너스 시작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아쉽지만 차이나 그레이트나 차이나 하오란은 조금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좀 올라가고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오거나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 저는 이 두 종목은 좀 중장기로 좀 보유할 예정이고요. 대명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한 15% 정도 수익이 도달하면 한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그레이트도 그렇고 제가 차이나오란 잘 모르지만 차이나 그레이트 그리고 뭐 완리 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회계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재무제표로만 보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차이나 그레이트도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차이나 그레이트도 그렇고 차이나 하우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표되거나 저희한테 볼 수 있는 정보가 맞다고 하면 항상 저희 의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중국 쪽 기업들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회계에서 뭐 이상의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닌가 그게 좀 의심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맞다고 하면 우리나라 종목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뭐 PBR이나 PER 이런 거 봤었을 때도 그렇게 비싸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도 특히 이제 뭐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패션 시장에 뭐 의류나 신발도 하고 최근에는 사업 확장 좀 높여서 뭐 레저 쪽이나 아웃도어 쪽도 좀 늘리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영업이익이나 연결 실적 같은 거 봐도 나쁜 회사는 아니어서 중장기로 좀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다만 문제는 저희 데스매치 리그가 얼마 안 남아서 그 전까지 좀 올라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번 주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가 바닥을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니까 유가 자체가 55불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속에서 미리 60불 이하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유가 반등의 수혜주, 즉 유가가 올라갔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정유주나 화학주들이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유가 자체가 50불대에서 바닥 잡고 60불대로만 올라와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갖고 있어서 유가 피해주의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테마주들도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몇몇 종목군들 쪽으로만 매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더라도 대장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 즉 강한 종목들이죠. 그 테마 안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들이 가장 유리하고 좀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니까요. 그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다소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손해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정유주라든지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주, 게임주 이런 것들은 어떤 수급 기반 안에서의 매매가 그나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급등할 때보다는 눌림목 쪽에서의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유주도 어저께 후장 말미에 눌림이 나왔고 오늘 다시 올라갔고요. 사물인터넷도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 눌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눌림이 나와도 계속 대장 역할, 즉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뭐 엔텔스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눌림 받고 올라오고 눌림 받고 올라오고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강한 종목 안에서는 눌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리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이 지금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일 뭐 제일모직 상장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향후 또 오늘 저녁에 더 유가 움직임이나 미국 시장 움직임, 그런 불확실성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환율 변수들도 뭐 최근에는 환율이 다시, 환율이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대형주 쪽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확인하고 사시는 게 낫기 때문에 저는 좀 중소형주 섹터 쪽으로 매매를 좀 국한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증시를 이제 스는국으로 보고선 거의 뭐 셀코리아는 분위기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거의 뭐 2조 원 넘게 지금 팔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다시 외국인 매수가 간헐적이라도, 뭐 추세적으로는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키를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견조하게 버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찾아보면은 좀 먹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단기 스윙 매매를 지금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스윙 매매 하셨다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스윙 매매하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냥 무작정적으로 오르겠지, 너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스윙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다음 주에도 매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차이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를 지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바로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코스피 지수가 약간 저는 약간 이 정도 가격에서는 조금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종목별로 좀 차별해서 좀 매수가 들어가야 되지 아무 종목이나 싸다고 들어가시기에는 쉽게
물려서 큰 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돌아가는 종목들,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대형 납법 과대주를 좀 들어가시면 그나마 좀 안전하게 좀 종목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일 데스매치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1900선이 계속적으로 연기금이라든지 펀드 매입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도 530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저점으로 해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어려운 장은 다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안정된 마음으로 좀 버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